면함 프로그램을 받으셔서 설치하고 난 다음에 자그마한 버그나 또 편리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이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뒷부분의 영상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참조하시고, 지금 현재 간단한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윈도우 7이나 8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괜찮은데 윈도우 10에서 한두 가지 버그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객이 오면은 면함 사주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이런 화면이 보여집니다. 여기서 회원관리에서 고객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면함 사주에서 등록하는 게 편리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먼저 음력인 경우가 많으니까 음력을 하고 66년 12월 15일이고 남자다. 그럼 결과 보기 했을 때 여기 이렇게 저장창이 생깁니다. 이 저장창을 눌러서 홍길동이라고 하고 전화번호를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 회원관리로 옮겨가면은 이렇게 홍길동이 회원관리에 입력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홍길동에 대해서 사주라든가 뭐 사주 비교, 이름 사주, 뭐 성명을 하고자 하시면은 더블 클릭하면 먼저 빈 화면이 보여집니다. 여기서 면함 사주에 들어가면은 홍길동의 사주가 보여지고, 이름 사주에도 마찬가지로 1966년생, 그 다음 사주 비교에도 가서도 1966 홍길동의 사주가 보여집니다. 먼저 성명학에서 해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성 한자, 이름 두 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성을 입력을 하고 한자 선택을 하면 이렇게 성일이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나옵니다. 윈도우 7과 8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었으나 윈도우 10에서 이런 자그마한 버그가 있어서 이럴 경우에는 김이라고 입력을 하고 키보드에 한 칸 띄우는 스페이스 키가 있습니다. 그걸 눌러주고 한자 선택을 누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한자 선택이 가능하고, 두 번째 이름도 마찬가지로 두라고 하고 커서가 깜빡깜빡할 때 한자 선택을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스페이스 키를 이렇게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동 장명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사주 원국을 가서 이제 항열표를 이용하여 성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동 장명으로 하여서 여기 김이라고 하고 커서가 깜빡깜빡할 때 한자 키를 누르면 이렇게 성이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나옵니다. 반드시 키보드에 스페이스 키를 한번 눌러 주시고 한자 키를 누르셔야 됩니다. 선택 확인. 다음 이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라고 하고 커서가 깜빡깜빡할 때 한자 키를 누르면 이런 문제가 있으므로 반드시 스페이스 키를 한번 눌러 주시고 한자 키를 눌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회원관리 가서도 아까 사주 쪽에서 회원관리 입력하는 것을 말씀드렸지만은 회원관리에서 회원을 입력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등록으로 가면 빈칸이 되는데 여기서 홍길순 해서 양력으로 넘어가면 마지막 글자가 입력 안 되는 버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순에서 스페이스 키를 한번 눌러주고 음력이나 양력으로 넘어가야 끝자 글자가 마저 입력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부분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갈 공명하고 마지막 글자에서 스페이스 키를 눌러줘야지 음력 양력이 되지, 그렇지 않고 명으로 해서 음력으로 가면은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즉 마지막 글자에서 스페이스 키를 한번 눌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첫 글자이자 제자라고 하고 제라고 했을 때 커서가 깜빡깜빡 할 때는 무조건 넘어가면 글자가 입력이 안 됩니다. 제라고 하고 스페이스 키를 한번 눌러주고 넘어가야지 입력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은 조금 편리한 기능 부분인데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더블 클릭했을 때 이런 식으로 사주 프로그램이든 1000개든 10,000개든
그 컴퓨터의 메모리가 받쳐주는 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모니터 화면이 꽤 넓으신 분들은 사주 프로그램을 여러 개 열어놔 놓고 하나는 사주를 보고 또 다른 화면은 성명학을 본다든가 똑같은 그 회원 한 사람을 가지고 메뉴를 다 열어놓고 보실 수 있는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 뒤로는 세세한 설명 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면암 이름 사주 프로그램에 대하여 동영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겨운 부분이 있더라도 이 사용법을 숙지하고 사용하셔야 제대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동영상 설명하는 부분이 어눌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끝까지 보아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이 화면은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여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먼저 면암사주 메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암사주 메뉴를 클릭하면은 이런 화면이 보여집니다. 사주를 보러 오신 분의 사주를 입력하여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력이고 1965년 9월 12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시 이렇게 하여 평달 찾아온 고객이 남자일 경우 남자를 선택한 다음에 결과 보기를 눌러줍니다. 하면 이 화면에 만세력과 대운, 연운, 월운 등이 펼쳐져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대운에 해당되는 부분의 색상이 살색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해당되는 연도, 연운에서 2016년 해당되는 연도의 월, 즉 8월 이런 식으로 각 해당되는 부분이 색상이 다른 색으로 바뀌어져 보여지며 여기에서 한 가지 면암 이름 사주의 편리한 기능인 처음 고객이 사주를 보러 왔을 경우 회원관리 메뉴로 가서 이름과 사주를 입력하여 회원 저장을 할 수도 있지만 면암 사주 메뉴에서 즉 여기 메뉴에서 바로 사주를 입력한 후에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회원 저장을 할 수 있는 메뉴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정정정이라는 이름을 적고 전화번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밑에 부분은 이미 기재한 부분이라 자동으로 입력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저장을 클릭하여 회원관리 메뉴로 가면은 바로 이렇게 6번째 정정정 이름으로 회원관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정정이라는 사람의 사주를 보고 싶으시면은 더블 클릭하여 면암 사주 메뉴로 오면은 양력 1965년 9월 12일 10시 이렇게 선택되어진 회원의 사주가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결과 보기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대운의 천간 부분을 육친을 클릭하면은 내용이 이렇게 한글로 통변되어 보여지고 마찬가지로 지지 부분의 육친과 12운성, 윤현운 통변과 윤현운 처세 비법 이런 것들이 통변되어 나오며 12신살 부분을 클릭하여도 그 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연운에서도 해당되는 연도의 천간 부분의 육친을 클릭하고 지지 부분을 클릭하고 12운성을 클릭하고 신사를 클릭하여 각 해당되는 부분에 통변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 12운성, 신살들 각 내용들이 통변되어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만세력에서 각 연주, 월주, 일주, 시주의 육신 부분들을 클릭하여도 그 해당되는 부분이 통변되어 보여지고, 특별한 기능인 일주의 천간인 본명을 클릭하면은 그 사주 보러 오신 분의 성격, 건강, 직업에 대하여 아주 간략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만세력 하단에 그 지장간, 12운성, 나법오행, 각종 귀인과 신살들에 대하여 통변되어 보여지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주의 강약, 신강사주, 격국 이 부분 또한 클릭하면은 격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격국 하단에 보시면은 조후용신과 보자용신도 바로 보여지며, 또 하나 편리한 기능인 면암사주의 메뉴인 사주란에서 바로 1년 신수를 클릭하면은 사주 해당자의 숫자, 이분은 6이 해당됩니다. 1년 괴운과 함께 각 월별로 정월부터 12월까지 신수가 이렇게 통변되어 나오므로 사주풀이를 할 시 원래 신수도 같이 얘기해주면 참 좋습니다. 지금까지 본 1년 신수는 주역의 작해로 하여 각 쾌운에 맞는 정월부터 12월까지의 1년 신수를 보았습니다. 만약 과거나 미래의 의뢰자의 신수를 보고자 한다면 좌측에 연운으로 가서 해당되는 년을 2017년이면 2017년을 클릭하고, 바로 밑에 연주를 클릭하면은 바로 해당 년의 1년 신수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간단 명료하게 나오므로 고객에게 설명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2017년에 월운으로 가서 정월이면 이민을 클릭하면은 월운에 대한 신수가 나타나 보여집니다. 또한 4월을 보고자 한다면은 4월을 클릭하고, 5월을 보고자 한다면 5월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2018년에 신수를 보고자 한다면은 2018년에 연주를 클릭하면은 1년 신수가 나타나 보여지고, 월운으로 가서 2018년에 5월을 보고자 한다면은 무월을 클릭하게 되면은 5월에 대한 신수가 나타나 보여집니다. 또한 해당 년의 1년 신수는 정월부터 12월까지 나타나 월별로 바로 보여지는데, 미래의 월별 신수는 각 월별을 클릭하여야 볼 수 있으므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먼저 2018년에 1월을 클릭하여 나타난 내용을 복사하고 워드장을 열어서 붙여넣기 하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복사하여 워드에 붙여넣기 하여 출력하여 고객에게 보여주거나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연운이 이렇게 2017년까지 보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운을 클릭하게 되면은, 대운 숫자를 클릭하게 되면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보여지므로 각 해당되는 년을 클릭하여
연주의 1년 신수와 월주의 월별 신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단에 연운 사주를 클릭하여 보면은 우측편의 만세력은 동일하나 좌측편의 해당 대운, 연운, 월운 아래에 해당되는 합충해가 보여집니다. 충하는 부분, 합하는 부분, 파, 합, 충, 해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며 또한 제일 하단에 합충해를 클릭하면은 천간의 합과 충, 지지의 삼합과 육합, 형, 충, 파, 해, 원진살까지 모두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보여져 아주 편리합니다. 다음은 상단에 평생사주를 클릭하여 펼쳐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측편의 만세력은 동일하나 좌측을 보면은 1세부터 60세까지의 나이별로 천간과 지지의 육친과 12운성을 볼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그 글자들을 클릭하면 내용이 통변되어 보여집니다. 십이운성까지 또한 중앙 부분에 대운도 바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인쇄하여 보면 바로 이런 모양으로 출력되어 보여지는데 고객과 함께 이 내용을 보고 각 항목들을 잘 풀이하여서 연필로 적어주면 사주를 보고 난 다음에 한 장 가져갈 수 있는 용도로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사주 원국을 클릭하여 보면 이 내용은 사주란에 보여지는 내용으로 프로그램 상의 내용 글자가 작아 잘 안 보이는 부분을 확대하여 보여지는 메뉴입니다. 화면이 작은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경우 프로그램 상의 글자가 작아 잘 안 보일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본명성을 클릭하면은 성격, 건강, 직업에 대해서 나오며 각 육친들을 클릭하면은 통변되어 내용들이 보여집니다. 12운성, 신살, 문창귀인, 도화살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통변되어 보여집니다. 다음은 그래프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목, 화, 토, 금, 수, 오행이 그래프로 일목요연하게 점수대별로 표시되어 보여집니다. 여기 오행은 사주팔자의 오행과 함께 지장간의 오행, 나법오행 등 모든 오행을 합계하여 보여지는 것으로 사주팔자 8글자의 오행만 가지고 표시되는 것은 아니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담 내용을 여기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사주에 화가 많고 방문하여 이름 개명을 요청하여 정길동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담 내용을 기재를 하고 저장을 클릭하면 최상단의 메뉴 중 최상단의 메뉴가 기초정보 등록, 성및 이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담 내용을 클릭하면
그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을 저장을 하게 되면은 검색 기능으로 찾을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면함사주 메뉴란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메뉴인 이름사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사주 메뉴를 클릭하면은 이름사주는 연도와 한글 이름만을 가지고 풀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름을 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칸과 칸을 이동할 시에는 키보드의 탭키를 누르시면 편리합니다. 키보드를 사용하고 또 마우스로 이동을 하기보다는 편리한 기능인 키보드의 탭키를 이용하여 옮기시면 편리합니다. 결과 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면함 사주 메뉴와 비슷한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면함 사주에서는 사주를 풀이하여 팔자가 나왔지만 여기에서는 이름을 풀이하여 팔자가 나온 것입니다. 면함 사주 메뉴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기능이 같이 나타나므로 각 항목들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단 반드시 기억할 부분은 이 메뉴란은 명리사주가 아닌 이름사주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아시고 풀이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운의 육친 부분, 명리사주에서 대운은 1이었으나 지금 이름사주에서 대운은 9로 나오고 있습니다. 12운성, 신살 모든 부분이 같고 마찬가지로 일주의 천간 신을 클릭하게 되면 성격, 건강, 직업에 대하여 통변되어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연운사주, 이름사주의 합충해에 대해서 나오며 평생사주 9세부터 68세까지 나오며 이름사주의 오행, 그래프로 이렇게 목화 토금수가 보여집니다. 이름사주 메뉴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름궁합 메뉴입니다. 연인 고객이 내방시 다른 곳에서 명리궁합은 많이 보았을 것이나 이름궁합을 한번 보기를 권하여 이름궁합을 보고 이름궁합이 좋지 않을 시 개명을 권유할 수도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궁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정정 이 사람은 회원관리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 이름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975년으로) 하겠습니다. 여자를 선택한 다음에 결과 보기를 클릭하면 그래프가 자세하게 나타나 보여집니다. 먼저 남자 부분의 목화토금수, 여자 부분의 목화토금수, 간단하게 오행 부분의 그래프만 보아도 이름궁합이 좋은지 나쁜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본인 쪽에 목오행이 작은데 상대방의 목오행이 많아 보충을 해주면 좋은 형태이며 각 오행들을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형태가 많아지면 좋은 이름궁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여기서 부족한 오행들을 보고 본인이나 상대방의 이름을 개명하여야 할지를 판단하여 개명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서도 나타나는 만세력의 각 항목들, 성격, 건강, 직업, 본인과 배우자의 만세력 부분이 육친들을 클릭하면은 다 볼 수 있습니다. 단 이 부분들은 명리상이 아닌 이름궁합상의 통변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장간과 12운성, 12신살, 나법오행 등 신강, 신약, 격국, 용신 등이 나타나 보여지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주 비교 메뉴란입니다. 제목과 마찬가지로 이름 사주와 명리 사주를 비교하는 메뉴입니다. 이를 분석하여 이름의 길흉을 알아 흉할 경우 고객에게 개명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이름을 기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사주라는 이미 회원에서 선택되어져 있는 부분이라 바로 결과 보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름 궁합과 비슷한 형태의 화면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측편은 명리사주이며 좌측편은 이름사주입니다. 마찬가지로 옆의 오행 그래프들을 보고 명리사주에 대하여 이름사주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여 이름과 사주를 풀이하거나 개명을 추천하셔도 됩니다. 사주팔자 항목들이 보여지는데 여기 성명학의 모든 메뉴에서 보여지는 사주팔자 항목들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항목들에 클릭하면은 내용이 모두 통변되어 보여집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모든 메뉴들의 육친이라든가 12운성 각 항목들을 클릭하면은 해당 항목들이 통변되어 내용들이 보여집니다. 이상 사주 비교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이 프로그램의 핵심인 성명학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명학을 클릭하여 먼저 해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명을 클릭하면은 보통 성한자, 이름 두자가 많은 관계로 그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이미 입력되어져 있는 부분이므로 한자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나라 이름 정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정, 옥소리 정을 선택하겠습니다. 정사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결과 보기를 누르면 0점부터 600점까지 점수대별로 하여 이름의 좋고 나쁨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점수가 429점 이하 점수대라면 개명을 하여 개운하기를 권유하시면 좋습니다. 상세 설명으로는 오행을 클릭하면은 이름에 대한 총평이 나오며 나이별로 20대 초년운, 40대 장년운, 60대 중년운, 60 이후 말년으로 보고 각 항목을 클릭하면 바로 옆에 통변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최상단 부분에 인쇄를 클릭하면 모든 항목이 인쇄되어 나오게 됩니다. 제일 상단의 인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음오행, 초년운, 장년운, 중년운, 말년운에 대하여 해명 부분이 인쇄되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명 부분이며 다음은 선명하게 자동 장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 장명 부분입니다. 먼저 회원 사주를 입력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장명할 사람의 사주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회원관리로 들어가 장명할 사람의 이름을 클릭하여 회원관리 박영숙이라는 분의 이름을 장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성명하고로 와서 자동 장명을 하게 되면 여기에 아까 회원관리분의 박영숙님의 사주가 입력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주 원국을 클릭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항열표라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항열표는 본관의 성씨를 찾는 것입니다. 항열표를 눌러 박씨를 찾아봅니다. 박씨를 누르게 되면 아주 많은 본관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밀양 박씨를 클릭하게 되면 여러 개의 공파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본관까지는 알고 있으나 이렇게 각종 파까지는 모르는 분들도 있으므로 여기서 본관과 성씨만 보고 우측편 상단에 선택을 클릭하셔도 되고 되는 좌손에 돌림자 이름까지 나타나므로 아주 상세한 적용까지도 가능합니다. 또한 그 옆의 본관의 시조나 자세한 설명까지 나와 있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관과 성씨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름을 장명하여야 하는데 하단의 음오행에서 좌측에 명리사주를 보고 토와 금이 많고 수가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음오행을 클릭하여 보면 세 가지의 오행들이 보여집니다. 이름이 세 글자라 오행도 세 가지로 보여지는 것을 보면 제일 첫째가 성의 오행이며 전부 다 수입니다. 두 번째가 첫째 이름 오행, 세 번째가 둘째 번째 이름 오행입니다. 하여 사주에서 부족한 목과 화를 이름에 넣어주면 아주 오행으로 좋은 이름이라 보면 되므로 수목화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 부분에서 적당한 숫자를 선택하여서 여기에서 너무 낮은 숫자를 선택하면 06, 1, 10 이렇게 하여 검색을 하게 되면 아무 이름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대충 06, 9, 23을 선택하여 이름 검색, 아주 많은 이름들이 검색되어 보여집니다. 여기 나타나는 모든 이름들은 모두 600점 만점에 좋은 이름들만 보여집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처음 박가난이라는 이름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난자는 빨간색으로 보여집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는 이름에 사용할 수 없는 불용 한자일 경우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면암 성명학 프로그램은 이렇게 이름에 사용할 수 없는 불용 한자를 가려낼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하여 불용 한자가 아닌 옆의 다른 이름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가련을 선택하여 해명 보기를 누르면 해명 내용이
팝업되어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음양배치, 음오행, 원격, 형격, 이격, 정격 등이 모든 것이 길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인쇄하면 성명 해설란이 보여지게 되는데 바로 옆의 인쇄란을 클릭하여 보면 이렇게 출력되어 성명 해설이 보여집니다. 물론 박가령과 박민경은 다른 이름이나 예시적으로 보여드리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면 그대로 출력하면 용지가 내용이 많아 2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장으로 나와야 보기 좋은데 2장이 나오면 맞지 않으므로 각 항목의 내용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이 항목들 부분에서 상단에 한문들을 지우게 되면 이렇게 모든 항목들의 한문들을 지우게 되면 한 장으로 출력이 되므로 이 내용들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항목들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고 사용자의 내용을 넣고 싶으면 필요 없다 싶은 내용은 삭제하고 수정하여 인쇄하셔도 됩니다. 즉 지우고 지워서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여 좋은 이름이 선택되어져 출력하고자 한다면 선택한 이름에서 최상단의 인쇄를 클릭하면 4가지의 인쇄 출력 이미지가 보여집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프린트로 출력되어 다음 이미지처럼 출력되어 보여집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4장의 이미지는 장명장 용지가 아닌 일반 A4 사이즈 용지에 외곽의 이미지까지 같이 출력되어 보여지는 내용이며 별도로 프로그램 구입 시 요청하시면 지금 보이는 이미지처럼 장명 용지에 깔끔하게 인쇄될 수 있도록 상호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다음은 메뉴에는 없으나 수동 장명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원관리로 가서 박영숙이라는 사람의 수동 장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명학으로 와서 수동 장명 또한 별도 메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 장명을 선택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동 장명을 누르고 사주 원국을 눌러 항열표의 성씨를 선택하는 것까지는 같습니다. 박씨를 선택하고 밀양 박씨를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점은 먼저 오행에서 사주의 부족한 오행 부분 수목을 선택하면 옆의 자원오행 부분이 필요한 자원오행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자원오행에서 제일 첫째 음은 성으로 무시하고 미음 기역에서 민경이라는 이름으로 유출을 하고 비읍 기역에서 보경이라는 이름으로 유출을 한 다음에 이름 1에
민을 먼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나오는 한자 중 적당한 옥돌민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다음 수리 오행 부분이 중간 이름 숫자 10을 선택하면 중간 이름 숫자가 10일 경우에는 마지막 이름 숫자가 19나 25가 선택되게 됩니다. 두 가지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경자를 선택한 다음 한자를 눌러서 19나 25획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19회는 거울경과 고래경이 있고 25획은 경자에 없습니다. 하여 거울경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해명보기를 눌러 음양배치, 음오행, 원격, 형격, 입격, 정격 모두가 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명한 이름은 파동성명학이나 자원오행, 음영오행, 수오행, 정오행 등 어디에 대비하여도 길한 것으로 나오는 아주 좋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단의 한문 부분을 없애고 출력을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한 장으로 성명 해설 부분이 출력되게 됩니다. 일반 A4 용지에 출력된 이미지입니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까지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는 장명 용지에 넣어서 출력한 이미지입니다. 여기 이 이미지의 하단에 상호라든지 주소, 전화번호는 기초정보 등록에 상호,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출력되는 부분이며 여기에 나오는 상호는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 보내드려서 컴퓨터에 기입을 하면은 출력되는 모양입니다. 또한 장명이 완성되어 고객에게 전달 시 이런 형태로 케이스에 넣어 전달하여 주면 장명장으로서의 품격을 갖추어 고객에게 아주 만족한 장명업소로 알려질 수 있는 부분이라 추천합니다. 이상 성명학의 자동장명과 수동장명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회원관리 기능입니다. 항상 회원을 등록할 경우에는 반드시 회원 등록을 누른 후에 성명과 음력, 양력, 사주일시, 평달, 윤달, 성별,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에 회원 저장을 눌러야 회원 저장이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력이고 1966년 9월 18일 평달 여자이며 전화번호는 회원 저장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회원 등록을 클릭하지 않고 회원 저장을 수정하여 하게 되면 기존 있는 회원의 정보가 변경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첫 번째 이름 홍길동이 홍길표로 바뀌게 됩니다.
하여 반드시 회원 등록을 할 때에는 회원 등록을 클릭한 후에 입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물론 이보다 편리한 면함 사주에서 회원 저장하는 기능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 각 메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단 메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정보 등록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최상단에 보이는 기초정보 등록을 클릭하면 먼저 프로그램을 받아 사용하는 분의 업체명을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기록하여야 프로그램에서 출력되는 인쇄물의 상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를 등록하겠습니다. 주소를 검색하여 넣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주소가 진천동 101-1번지를 입력하여야 하는 경우 진천동으로 검색하면 지금처럼 아주 많은 진천동 주소가 보여집니다. 여기서 101-1번지이므로 진천동 1-129번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하단에 상세 주소를 기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101-1번지 기재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지금 보이시는 이미지처럼 진천동 1-129번지와 그 뒤에 101-1번지 이런 것처럼 중복되어 보여지게 됩니다. 하여 진천동으로 검색할 시에 우편번호는 틀릴지 모르나 달서구 진천동으로 선택하고 출력되는 인쇄물에 우편번호는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므로 하여 위의 주소 진천동과 밑에 상세 주소가 알맞게 채워져 보여지게 됩니다. 다음은 휴대폰 번호나 일반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저장을 하게 되면 다음부터 출력되는 모든 인쇄물에 상호, 주소, 전화번호가 출력되게 됩니다. 만약 상호, 전화번호, 주소가 나타나기를 원치 않으시면 기초정보 등록에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성 및 이름을 추가하는 날입니다. 한문을 추가하게 되면 아주 좋은 기능이 될 것이나 여기서는 한글로 된 이름만 추가가 가능한데 지금 웬만한 성씨와 이름들은 다 추가되어져 있으므로 별도로 추가할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추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회를 원하는 성씨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성씨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하면은 클이라는 성씨는 없습니다. 하여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 추가를 누른 다음에 클을 하여 천관과 지지를 선택한 다음에 성을 저장합니다. 그럼 제대로 저장이 되었는지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름 추가 부분도 한문이 아닌 한글을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성씨와 마찬가지로 검색하여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시간 조견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조견표는 면함 성명학 메뉴에서 만세력을 뽑을 시 지금 보여지는 시간 조견표를 기준으로 만세력이 보여지게 됩니다. 간혹
면암 성명학을 사용하시는 분 중에 다른 곳과 만세력이 다르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시간 조견표의 내용을 참고하지 않고 만세력을 구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여 시간 조견표에 해당되는 시를 반드시 참고하여 사주팔자를 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성명학에서는 자시를 명자시와 야자시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적용하실 때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육친 12운성 통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10가지 항목은 육친이며 아래 보여지는 12가지는 12운성 부분입니다. 면암 사주에서 보여지는 모든 통변 내용들은 여기 있는 표처럼 먼저 비견을 클릭하게 되면 비견일 경우 12운성들의 내용들이 보여집니다. 다음은 급제를 클릭하면 급제에 대한 12운성의 통변 내용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란 16친과 12운성의 조합 내용으로 면암 사주의 각 6친과 12운성의 내용이 통변되어 보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상담 내용 부분입니다. 상담 내용은 사주를 보러 오신 분의 상담한 내용들을 특이사항들을 기재하여 저장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면암 성명학의 기능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이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성명학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느라고 매끄럽지 못한 영상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